저는 한국의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국민대학이라는 그 야간부를 나왔어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때 한국에 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학사 경찰로 들어가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지서주임을 한 3년 했죠. 한국을 떠난 데는 65년도에 그때 내 직장 생활,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직성에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 뭐 찾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마침 서독 파견 광부가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집에 응시해가지고 한국을 65년도에 떠났습니다. 한 3년 동안 독일에서 근무를 하다가 69년도에 미국 여행 비자로 들어왔죠. 그때 33살인가 그래요. 저는 늘 좀 내의 모험심이랄까 할까 하는 뭐가 성취욕이 있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모험적인 이러한 마음이 내 본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6.25 나고서로는 학교에 복귀하기가 상당히 그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일본으로 한번 밀항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고 또 독일에서 또 마치고 미국에 오는 것은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1년 후에 와이프를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만났죠. 그 당시는 한국 사람이 시카고에 한 3,000명이 있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1969년도에. 네, 시카고에 친구가 마침 있어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친구의 환영을 받아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 있었죠.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그 당시 올 적에 내가 돈을 한 $500쯤 가져온 것 같아요. 그게 당장 급하니까 그 다음 한 3일 쉬고 바로 직장을 잡았는데 그 당시는 그 어셈블 라인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장 앞에 가서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방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쉬웠어요, 일하기가. 그래서 일하는 데는 처음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ABD기라고 그 카피 종이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셈블 라인에서 일을 했죠. 영주권은 지금 처음에 와이프 초청할 적에는 공장에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도 부탁을 했죠. 와이프 저 어떻게 좀 초청해 줄 수 없느냐. 그게 내가 그래서 회사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어떻게 인정을 해줬는지 초청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초청받아가지고 와이프를 초청을 해가지고 와이프도 그 회사 다니다가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영주권 받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집에 와이프는 한국에 있고 여기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일하고 와도 8시간밖에 일 안 하니까 시간이 많냐. 그래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이왕 혼자 있는 데 길에 공장을 하나를 더 다녀가지고 두 짭을 짜야 되겠다 하고 두 짭을 떼고 16시간을 일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른 걸 뭘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는 두 짭을 짜고서 저녁에 이제 청소 일을 했어요. 청소 일을 했는데 그거를 몇 달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청소 일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구나. 뭐 이건 꼭 뭐 많이 배우고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 일을 배워가지고 한번 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6개월인가 하다가 내가 이제 혼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혼자 이제 내가 빌딩을 어떻게 컨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 것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계약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빌딩 앞에 가서 녹화해가지고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만인가 첫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는 내가 독립을 못하고 2개, 3개인가 얻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회사를 해요. 꾸몄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되니까 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이프 초청하고 와이프가 온 다음에 이제 세탁업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세탁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탁업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한 7개쯤 세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20여 명 이상 됐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당시는 세탁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뭐 손꼽을 정도로 있었지. 그 당시는 세탁업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래 한 거죠. 내가 시작하고 한 10년 후에서부터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1980년도서부터 이제 많이 시작했죠. 세탁업을. 집에 사람이 한국에서는 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미국 온다고 뭘 배웠느냐면 엠브로이더라는 걸 배웠어요. 그거 배워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재봉치를 하고 관계되는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이제 세탁업에서 뭐 옷 수선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탁업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제일 쉽고 적응력이 제일 좋았던 게 세탁업인 것 같아요. 그 한 10년 후에 마무리했대요. 왜냐하면 세탁업을 하다가 다른 걸 뭘 하고 싶은 도전의식이 또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건축업에 개통을 하다가 그때 세탁업을 하던 모든 자본을 그쪽으로 다 모아놨었죠. 그 빌딩 짓고 하는 일을 했었죠. 그때 마침 내가 시기를 잘못 타가지고 그때 미국 경제도 나빠지고 뭐 오일값 오르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경제가 좋지 않을 시기에 해가지고 그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때 돈 빌리고 뭐 한 것이 하여튼 문제가 돼가지고 뱅크럽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 앞으로 돈 버는 일을 내 생활을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짜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근데 내가 생각해 이 방법으로는 옳은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시작을 해도 금방 복구해서 다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를 좀 생활을 바꿔봐야겠다 생각한 것이 이제 그때는 돈 벌 생각을 말고 뭘 바꿔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가 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포기를 했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완전히 돌아섰어요. 180도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가지고 시카고를 떠나서 조지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갔죠. 라이스 침례교 학교를 다녔었죠. 네,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서로 안수를 받았죠. 그때만 해도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짧은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전도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많은 데서 전도하는 게 이게 나에게는 안 맞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선교사를 지망해가지고 중국을 갔었죠. 그래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중국 선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랬지만 난 도전의식이 나한테 그래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길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쭉 있었죠. 처음에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조선족들이 많은 그 연격이라는 데서 가가지고 비자 받기가 힘들으니까 연길에 해양대학교라는 게 조선족을 위한 해양대학교가 있었어요. 거기가 교편을 잡고 그 신분으로다가 이제 선교를 했었죠. 헤드코러를 북경이라는 수도로 도시로 나갔죠. 그래가지고 북경에 본부를 두고서로 각 성에 다니면서 각 성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 신학대학 같은 거 있어요. 신학교 같은 거.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하는 걸로다가 시작을 했죠. 그래 신학 강의를 이제 중국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지방의 교회 지도자들을 한 군데도 모아놓고 한 일주일, 2주일씩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일 하다 다른 성으로 가서 또 그런 데서 또 한 얘기죠. 그게 보람이 있었어요. 한 12년 동안 중국에 있었죠. 여기서 패밀리 닥터를 정했는데 패밀리 닥터 얘기가 운동을 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운동을 그동안에 그냥 생활하는 밥벌이에 운동이라는 건 몰랐는데 무슨 운동을 할 거야 하니까는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시작해도 한 3개월 해봐도 별로 영향이 없어서 내 생각으로는 좀 운동을 좀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강도를 높이는 게 빨리 걷는 거하고 뛰는 거밖에 없는데 좀 뛰면서 어떻게 강도를 높이자 하고서 그걸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음식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음식 다이어트를 굉장히 아주 강하게 했죠. 전에 먹던 음식은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바꿨어요. 쌀 음식은 하나 백미는 안 먹고 그레인 푸드 그런 걸로 하고 또 고기 먹던 거 쫙 끊고 피쉬를 주로 많이 먹었죠. 그래 1년 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40파운드가 빠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168파운드까지 갔었는데 1년 반이 되니까 128파운드가 돼요. 그러니 몸이 거뿐해지니까 걷는데도 좋고 조금 뛰고 싶은 생각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했죠. 내 나이가 그때 70이었어요. 70대 이제 조금씩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는 나는 마라톤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늘어난 거죠. 그러다 한 10년을 하고 보니까 뛰는 게 좀 쉬워지고 뛰는 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럴 적에 이제 생각이 난 것이 마라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지나가더니 한번 시카고 마라톤에 도전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0살에 처음 시카고 마라톤에 도전을 해보니까 뛸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완주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발표를 하나 보니까 80세 이상 1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거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게 내 목표였었는데 그래도 피니시 라인을 가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1등이야.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죠. 이 마라톤을 하는데 시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마라톤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세계
대회가 있어요. 세계 대회가 있는 세계의 6대 마라톤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차례로 이렇게 하다 보였어요. 시카고, 베를린, 뉴욕, 보스턴, 도쿄, 런던, 이렇게. 한 번 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다음 때는 베를린 마라톤을 갔었죠. 그래서 베를린 가서, 그 당시 거기서도 또 기록을 보니까 또 1등이에요. 80세 이상. 거기도 80세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마라톤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어느 대회든지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6대 마라톤을 마치게 됐는데, 6대 마라톤을 마치고 나니까 기록이 거기 나오는데, 6대 마라톤을 마친 사람의 연령대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당시 86세인데 그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가 않았어요. 네, 80세를 넘어가지고는 현재 공식 기록으로는 4시간 28분인데요. 그러니까 6대 마라톤이 아니고 또 LA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4시간 20분에 뛰었어요. 그건 뭐냐면 6대 세계대회가 아니고 미국 내에서 5대 마라톤에 속하는 게 LA 마라톤이에요. 그것이 4시간 20분. 세계 마라톤에 6대 마라톤을 하고 나니까 7대6이 보이더라고요. 7대6 마라톤이. 그래서 7대6을 하기 위해서 호주 대륙, 그 아프리카 저기 뭐야, 그 무슨 대서양 대륙이라고 하나, 거기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다음에 남극 대륙, 이게 보여요. 그래서 7대륙을 쭉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남미가 나오세요. 남미를 그래 이번에 다음 주에 가서 마치려고 하죠. 남극 대륙은 네, 그걸 몰랐는데 이제 7대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극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아주 극한 마라톤이에요. 극한 마라톤이라는 건 제일 어려운 마라톤이죠. 가기도 어렵고 또 거기 가서 마라톤을 하기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가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만 불 이상 들으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는 추운 데서 뛰니까, 추운데도 극한이니까 준비하려면 그것도 힘들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거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7대 마력으로 해서 거기를 도전을 해봤는데, 그래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해요. 코스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언덕이 있고, 그래서 언덕을 눈 위에서 뛰는 언덕이라 해서 미끄럽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가는 뛸 적에는 이 하키할 적에는 지팡이 그거 짚고 올라가야 돼요. 내려올 적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혹시 넘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를 간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여행사에서 또는 그 주최 측에서 뭐냐면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못 간대요. 거기는. 그게 무슨 보험이냐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헬리콥터가 동원되는 보험이래요. 그걸 들으라고 그래요. 그거 안 들으면 못 간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 대회를 위해서 한 500불을 보험료 내고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일하기에 바빠가지고 자녀들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충실하게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이 참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 제대로 못하는 걸 정말 지금 좀 아이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생각보다는 자녀들이 잘 자라줬고 또 잘해줘서 아주 지금 아주 보람되게 생각을 해요. 아들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영어 목회를 시카고에서 하고 있고, 딸은 지금 한국에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서울대학 교수인데 거기 남편 따라서 한국을 나가게 돼서 한국으로 금년에 한국 갔어요. 시간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내주지를 못하고 더 보살펴보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보답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교 다닐 적에는 한참 돈 쓰고 못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 통장 내가 내줄 테니까 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내가 묻지는 않는다. 그 대신 내가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데만 써라. 이렇게 하고 내 통장을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차라리 오히려 돈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16살 때 내가 자동차를 새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때 남들은 그냥 뭐 사고 난다고 중고차 사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 좋은 차를 사줘야 아끼지 않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사라고 그랬더니 16살 전에 15살서부터 책상 위에다 자기가 원하는 걸 붙여놔,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 차를 산다고 저 오르락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차를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사고 나지 않고.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언어 소통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같이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우선 그게 제일 어려웠죠.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건 그냥 어떻게 그냥 너무 그냥 바깥에 가서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오는 게 자식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아이고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같이 하고 애들에게 뭐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죠. 나한테는 큰 보물이었죠. 왜냐하면은 사업도 도와줬지, 또 자녀들도 끔찍히 사랑하지 해서 나한테는 아주 보물이었죠.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이 지금 후회돼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도 와이프가 더 건강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발한 누가 다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마라톤도 뛰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또 숨이 차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그런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출발을 잘하다가도 정말 어려움 다치죠. 부의식증에 다치죠. 또 극복해야 될 일이 있죠. 또 좋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잘 봐서 마라톤과 인생은 아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3월 4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꾸 너무 늙었다는 걸 그냥 자꾸 무의식적에 자꾸 말이 튀어나오고 또 생활 가운데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고 그래서 나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여성을 좀 내가 늙었다는 생각부터를 좀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마음으로 좀 늙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나이 들어서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노력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민자로서 후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